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제 2022년 교육개정에 따라서 고교학점 문제 때 어떤 절대평가의 내신의 어떤 평가 방법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는 점점 고교학점제 2022년도 고교 개편안의 어떤 교육 과정들, 새로 생긴 것들. 왜냐면 절대평가가 다 우리가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생겼다고 말씀드려요. 전강에서. 그것이 이제 절대평가로 돼서 내신으로 취한되니까 지금 2022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내신으로 취한된 것까지 경희대 2024학년도 입시 요강을 보면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고교학점 체제에서 새로 생긴 과목들을 더 포괄적으로 넓혀지는 과목들을 설명하면서 그 과목들에서의 컨텐츠의 내용이 결국은 ABC도 중요하지만 절대평가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종합 전형 안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능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우선 제가 제 주력 영역인 것들만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있어서 뭘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짜가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겨울에 해외고 11학년 IBDP 과정 시작한 학생들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뭔지 왜 시작해야 되는지 국내로 올 학생들 생기부 대체 서식을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을 만들 때 어떤 시기에 국내의 고교학점제 시스템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가 또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 특히 일반고 학생들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합격을 해서 가면 너무 좋죠. 그 시스템에 내가 잘 학점도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물론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경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대학에서 절대평가로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학의 절대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학은 그래도 뭔가 더 아이들이 좀 큰 성인들이 가서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공에 대한 걸 정해서 내가 선택 과목, 융합 과목까지 찾아가서 뭘 해야 되는지까지가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 특히나 어려울 거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캐치해서 빨리 받아들여서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고교학점제 체제에 대해서 2022년 그 과목뿐만이 아니고 저번 강에서 과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전반적인 2022년 교육 개편 과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 전에 IB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IB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고요. 천천히. 제가 지금 수업이 많아서 제가 좀 지금 빠른 거지 우리 학부모님도 학생들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디서 지금 얘기를 하냐면 대구교육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해외고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 IB 다 디플로마 과정 다 아실 겁니다. 뭐 국내 제주도에서도 두 학교가 IB, 브랭서멀 아시아랑 그다음에 NLCS IB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익도 IB 하고 있고 이제 뭐 평택에 생긴다고 하는 국제학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IB를 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왜 IB를 얘기하는지 제가 전강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절대평가가 권위가 있으려면 선생님이 혼자 채점을 했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절대평가했는데 그때 고등학교에서 300명에서 200명 가까이를 A등급을 줬다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는 그렇게 대학들을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하지만 대학은 그걸 싫어하죠. 왜? 그런 꼼수에 대학이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번 강에서 짧게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을 본다. 생기부 내용. 컨텐츠의 질을 본다. 그 질이 어떻게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세부 전공과 전공 역량과 진로 역량과 이것의 소통과 의사와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된 탐구력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 보겠죠. 그것에 대한 정교성이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향후 10년이 넘기 전에 노하우는 금방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사고, 민사고, 특목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사고를 떨어지고 일본고를 가자 꿈과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넣어놓고 있는 학생이 아닌데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학과에 전공을 하고 싶은 나는 열정이 있는 학생인데 그러면 일반고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IB 과정은 굉장히 조금 신뢰성이 있는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류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IB 과정을 이미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 주목하는 이유는 굉장히 아주 뻔한 이유죠. 서울대도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IB 과정. 외연적인 이유는 그렇고 IB의 어떤 그 명확한 어떤 그 기준, 채점의 기준들이 이것이 지금 고교학점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앞으로 많이 잘 성장해서 만들어 가야 할 부분들하고 좀 많이 맞아 들어가는 이런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IB의 어떤 그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IB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에는 또 해외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지금 보내시고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지금 IB 월드스쿨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대구 위주로 제주도 위주로 지금 공교육에서 이제 이것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인천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IB를 받아들여서 한번 전면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지금 추세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 IB는 이제 영역이 언어와 문화, 의사소통 요 바로 끝나고 끊지 않고 연결해서 그 지금 고교학점제 평가 기준들하고 연결돼서 보여드릴게요.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과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다 보면 소셜, 사회적인 과목들. 내가 이제 어느 전공으로 대학을 갈지도 중요해서 이제 그 주력 과목을 듣지만 HL 과목을 SL 과목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수학, 예술, 과학, 언어 습득. 그래서 이제 예술 부분을 빼고 이걸 다른 걸 이제 과에 따라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전략적으로 대학에 따라서는 예술 부분을 떼고 다른 걸 듣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우선 이제 지식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창의 활동 봉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그 창체 활동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이 되면 그 창체 활동까지도 건드려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 이 창체 활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사회에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행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부분들, 달란트를 다른 타인들과 나눌 수 있는 이 영역까지 들어가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것과 무브먼트, 행동적인 면이 같이 만나야 되고요. 생계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BDP는 생계부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국내 대학을 볼 때 IBDP 성적표를 갖고 생계부 대체서식으로 이제 이어서 가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매우 비슷합니다. 자, 역시 이제 국제적 소양도 마찬가지가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도 국내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제적인 어떤 우리나라를 이끌 어떤 리더를 길러내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게 교육 목표죠. 우리나라의 어떤 디플로마 과정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어를 쓰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의 국제학교의 디플로마 과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과목을 포함한 2개 과목은 영어고 그 외 다른 과목은 한국어로과 같이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과군을 보면 6개의 그룹으로 나뉘죠. 그룹 1, 언어와 문학은 국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코리안 랭귀지를 많이 하고 학교에 따라서 텍스트가 다른데 이 코리안 랭귀지의 시험을 보는 걸 보면 서술형이죠. 그리고 서술형이고 굉장히 조금 좁고 깊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 이제 골라서 하는 건데 한 2문제 정도 굉장히 이 사고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수능의 어떤 개별 정보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하고는 달라요. 논술하고도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학생의 개인적인 본인만의 논리적인 로직 생각이 들어가서 논술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가지만 물론 이 코리안 랭귀지 제주국제학교 거를 저는 이제 주로 가리키는데 그 코리안 랭귀지 난수공이라든가 거미여인의 키스라든가 보면 이 2가지를 갖고 비교 분석 여러 가지 항목에서 나와요. 문제가 외적인 문학 외적인 거 문학 내적인 거 텍스트적인 것, 의미 외적인 것, 또 어떤 문법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부분. 거기서 그 2개를 갖고 잘 본인이 중심을 갖고, 그러려면 본인의 어떤 로직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걸 갖고 결국은 그 IB가 요구하는 대로 가지만 논술하고 좀 다른 점은 출제자의 것을 완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논구술, 구술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의 관점을 넣어서 자기 거화된 목소리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IB의 코리안 랭귀지와 우리나라 논술과
수능하고 좀 다른 점이죠. 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IB를 하면서 이런 능력이 생각의 힘을 열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것을 자기 목소리로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갖고 취합해서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많이 맞아 들어가는 우리나라 고교학점제가 잘 발전돼서 15년, 20년 뒤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편안한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런 거하고 많이 비슷하다. 어떤 그 상위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IB가 우리나라에 시작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외국어 중요하죠. 근데 외국어는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영어 뭐 이런 외국어는 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국어라는 게 글로벌한 시대에서 이제 영어는 필수기 때문에 이 영어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다시 지필고사에서 뭐 어떤 토플 토익 점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언어적인 문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외국의 어떤 그 언어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과 사회는 사회 과목 영역입니다.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도 제가 이제 그 HLS를 나누고 그 수업에 들어가는 대체 선생님 만들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거를 만든다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리키는데 개인과 사회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HL 과목을 바이오, 매스, 그다음에 이제 케미 이렇게 듣죠. 근데 만일 내가 의대를 갈 때도 다는 그렇게 하는데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우선 내가 의대를 갈 때 내가 생각한 우리 한국은 생계부라는 게 있잖아요. 생계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미국은 그런 게 없죠. 영국도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부 대체서식 안에 이걸 잘 구현하고 잘 이것을 한국식으로 특히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잘 하는 게 중요한데 만일 내가 의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한적으로 그걸 딱 집어야 돼요. 내가 마침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우리 아이가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생물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지금 화학이 좀 부족해. 그래서 괜히 못했더니 IB나 뭐가 됐든 성적은 잘 나와야 되죠. 성적 내신이라는 건 뭐 그 AP를 하던 IB를 하던 잘 나와야 됩니다. 괜히 이거에서 성적을 깎아먹기보다는 내가 심리학 하나를 더 들어서 그쪽에 있는 것을 한국과 연결시켜서 더 많은 제가 컨텐츠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사고가 유리한 건 결국 그 컨텐츠의 내용이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똑같은 과목이 일반고에서의 융합선택 과목, 자사고에서 과목들이 있다고 해도 과목은 다 누구나 명칭은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그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냐가 중요한데 우리 해외과학부원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하지 않죠. IB 수업을 하겠죠.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생계부 대체서식의 늘 내용을 한국에 있는 이걸 잘하는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들어간다는 건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간다는 게 따로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 학교에서 하는 과목이 연결시켜서. 그러면 그 징빙란에 그 학교의 징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IB만 해서는 절대로 그 수업 하나만으로는 한국에 있는 그 폼에 맞추기는 힘들고요. 따로 또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특히 학생들 보면은 지금 문제가 대안학교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대안학교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주는 생계부로서 승부를 본다? 아니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그 다음에 해외고, 검정고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검정고시가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 명도 못 갔다? 아니에요. 물론 검정고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는 생계부가 있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힘들겠지만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한 명도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겪어야겠지만 가는 방법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맞게 하면 돼. 그중에 가장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대안학교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주는 생계부를 갖고 사인을 증명을 해서 낸다. 그 한동대학교라든가 이런 몇몇 뭐 그 운수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 이 한 두 정도 수도권 뭐 한동대는 수도권 아니지만 입학사정관제로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중에 하나가 한동대죠. 여기서 보면은 비인가 전형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있는 중사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올 때는 비인가 학교에서 했던 징빙은 이것은 학원에서 받은
그냥 어떤 당위성이 부족한 징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징빙을 받을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징빙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도 다 하나하나 방법도 따지면서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같이 그렇게 지금 로드맵을 짜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대면 이제 저는 여러 명의 학생들의 유용을 받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금 하나 과목 비껴서 심리학을 넣을 수도 있다. 개인과 사회를 보니까 이제 근데 또 심리학도 학교에 따라서 개설이 IBDP 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으니까 우선은 처음에 로드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드맵 없이 입시판에 뛰어들었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낮다고 봐요. 그다음에 과학 들어가죠. 의대 과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학 예술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과정 코어는 지식이론 이게 아카데믹한 걸 갖고 우리는 소논문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소논문은 중요하지 않은데 미국 대학을 갈 때는 소논문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 대학의 그 오프라인은 소논문을 몇 개를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대학은 소논문은 이제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한국 입시를 같이 준비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미국 대학이 같이 왜냐면 액티비티, 창의활동 봉사나 미국에서는 뭐 의대가 곧바로 안 가고 이제 의전원을 통해서 영국 의대라든가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상황 면접 같은 상황 기술 유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도 힘들긴 하지만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카데믹한 것을 갖고 어떻게 무브먼트적인 것으로 옮겨서 한국으로 올 때는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 통해서 잘 구현하느냐. 검정고시 학생들도 그렇고요. 해외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자, 요거 좀 그렇고요. 지식이론은 정치, 철학, 종교 등 통합적인 사고훈련 및 에세이 2년간 100시간 정도 이수를 해요. 이제 우리는 3년간 190시간 정도를 해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근데 보통 이제 이 IB 디플로마는 IBDP는 11학년 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간 100시간. IB 디플로마도 사실은 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냥 영국 의대를 가던 미국에 있는 일반 대학을 가던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던 그게 로드맵이 안 돼 있으면 힘듭니다. 변화가 자꾸 돼야 되고 그 맞는 박스권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정량적인 평가들의 어떤 그 서류 페이퍼라든가 그 면접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함량의 기준에 미달이 되면 안 되죠. 아이도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소논문은 관심 주제에 대해서 400자 이하의 개인 연구 논문, 그래서 이제 그 TOK나 이스펜디브 에세이가 여기에 들어가지요. TOK는 약간 더 철학적인 주제. 그러니까 의대도 사실은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이나 수학 같은 순수 그런 어떤 그 이과 과목 위에다 인문적인 것도 잘 섞여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액티비티, 특히나 미국 대학 액티비티 중요하고 한국 대학도 이 액티비티가 어떤 뭐 그냥 스포츠 클럽 활동뿐만이 아니라 봉사, 진로, 자율활동을 통해서 잘 구현이 돼야겠죠. 중요한 거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자료는 지금 이 아이비를 제가 설명하면서 생활정보 대체서식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지 않지만 제가 설명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면 기간의 정란이 있어요. 항목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기간, 내용, 그 다음에 징빙인데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요2땅 들어간 순간에 생활기록부는 시작이 돼서 3학년 1학기 때 끝나고 재수를 하게 되면 3학년 2학기까지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수시로 떨어져서 다시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생계부에 있는 그 컨텐츠가 잘 어떻게 돼 있어야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서 참 재해석해서 한다는 걸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재수생이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다 돼 있는 걸 갖고도 한 번 정도는 더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내가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석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기간이 고등학교 1학년 요2땅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2년 반 혹은 3년이라는 기간이 쌓여야 됩니다. IB를 하던 AP를 하던 우리나라 일반고를 다니던 검정고시를 하던 국제학교를 다니던 마찬가지. 자, 교과군, 그룹 1, 언어와 문학, 그래서 우리가 문학 언어입니다. 한국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대구와 제주도 표성고등학교, 국제학교가 아니라 제주국제학교의 과정이 아니고 일반 공교육 과정에서의 그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IB 과정.
SL과 HL은 하위와 평균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HL 세극에 SL 세계 이렇게 나눠지죠. 영어, 세계사, 개인과 사회에서 한국은 세계사를 들어요. SL과 HL로 생명과학, 화학, 수학. 수학도 일반 수학,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이렇게 나눠져요. 수학도 나눠지고요. 예술은 이렇게 연극, 이론 및 창작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거예요. 디플로마 종류 평가. 자, 이걸 볼게요. 내부 평가는 탐구 보고서, 구술 시험, 협동 프로젝트. 이 탐구 보고서가 우리나라 그 고교학점제 수행 평가 같은 거예요. 발제. 앞으로 이 수업이 다 절대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수업이 많아진다는 거. 요점이 뭐냐? 그동안 국영수사가 선행해서 학원 가서 했던 이 찍기식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탐구, 글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발제하고 요약하고 프로젝트하는 이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 상위 능력입니다. 이 상위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준비된 선생님들이 별로 대학에서 교수들이 고등학교를 안 내려오죠. 대학 교수가 왜 고등학교로 내려오겠어 하지만 이제 시간 강사들이나 이런 게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는 학원이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예요. 단순히 담답식의 문제풀이식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말로서 구술이 되고요. 협동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교학점제 제시에서 제 두 번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죠. 외부 평가는 DP 마지막 학기에 CC 11월에 교과목당 2개의 졸업시험 같이 보는 이렇게 점수를 내야 됩니다. 파이널에 자격고사 점수, 파이널 점수를 내야 되니까. 점수 환산은 교과는 각 7점 만점에서 총 42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논문, 뭐 익스펜디브 에세이, TOK,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엑스트라 그 활동들이 있어요. 이 그 IB 코스에도 활동들,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동아리나 봉사나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해서 100점으로 했을 때 3점 만점으로 평가 총 45점 만점이에요. IB로 해외 대학을 가나 국내 대학을 가나 우선 점수가 좋으면 좋아요. 점수가 나빠서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IB 내신도 사실은 정확하게 총량을 짜서 전략을 짜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내신 관리하듯이. 특히 의대 가는 학생들. IB 디플로마 평가 채점 방식입니다. 내부 평가는 학교에서 교구과 교사가 채점을 하고 이를 IB 본부에 제출하면 채점 전문가가 무작위로 선발하여 심사하고 점수를 조정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고교학점제가 정확하게 어떤 권위가 살아서 정확한 기능을 하려면 이렇게 채점에 대한 것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만약 대학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석박사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석박사 과정 특히나 했을 때 지도 교수가 있죠. 지도 교수가 한 명이에요, 대학은. 어느 대학원이나. 근데 그 지도 교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사람의, 특히 예체능일 경우에 한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특히나 예체능은 더 주관적이죠. 이 사람 눈에는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선생하고 학생하고 관점이 안 맞아버리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불합리적인 것들이 대학원 과정에서는 사실 일어납니다. 아마 이거는 박사학위를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많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외국의 박사는 성적을 봐요. 논문도 패스하지만 박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박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아직도 어떤 한 사람의 그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그 권위에 따라서 박사가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불합리한 거고요. 어쨌든 이런 절대평가가 잘 해결이 되려면 한 사람이 한 학생의 것을 채점하는 것보다 무작위로 여러 사람한테 나누는 게 IB가 그게 잘 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비 리그 대학의 어떤 그런 그 어드미션들도 이런 IB의 어떤 채점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학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 300명 정원에 거의 200명을 A를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들은 절대 그 A, B, C, D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용을 본다.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이 겨울에 해야 될 것은 그 생기부의 내용을 어떻게 독창적이면서 고교학점제 체제에 맞게 그 과목들을 잘 응용하면서 그 평가 항목과 기준에 맞게 대학에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세팅하고 해나가는 것이 전략을 짜고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겨울에 할 거는 바로 그 전략을 지금 짜는 거예요. 실제 행해야 되고.
외부 평가는 우리나라 수능처럼 학생들이 지정한 날에 아이 본부에 가서 시험을 치러요. 그다음에 양성한 채점과는 중복 채점. 자, 뭐 채점에서의 그 획득 요건까지가 우리가 지금 중요하고 또 다른 걸 좀 해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게 바로 대구교육청, 뭐 제주교육청 이렇게 지금 또 여러 가지 인천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그 여러 시도시에서 아이비를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로 빨리 넘어올게요. 자, 이걸 공유를 중단하고요. 다시 또 고교학점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보이시죠? 자, 교육청에서 발표한 걸 갖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 거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어떤 그 우리가 키워드로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보면 아까 방금 이제 아이비가 보셨죠? 2022 개년 미래 사회의 불확실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 우리는 매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기본 상식과 지식들이 다 깨지는 사회예요. 코로나가 불러온 이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 세계적인 어떤 공황의 이런 사태들 또 그걸 통해서 전쟁이 발발된 사태들 실생활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매우 많은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주면서 우리 미시경제 혹은 거시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의적인 어떤 사고력을 가져야겠죠. 미래사회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자. 그 다음에 교육 주체는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적용성 논문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 여태까지 2012년, 15년도의 개정은 교육과정과 수능 및 대입제도의 연계 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매우 국소적으로 가보다 깊은 어떻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이 흡수하게 만들어내면 이 정확한 기준이 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IBDP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2022년 그 교육과정 총론이고 이렇게 이제 개정했다 이런 어떤 총량적인 얘기인데 아직도 몸에 와닿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아이비처럼 그러니까 아이비를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비를 모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비는 아이비고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의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조금 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추상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단어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이잖아요. 2022년 개정은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의 핵심 가치 중심으로 인간상을 재구조하는데 아이비는 딱 그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점수를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의 핵심 정확하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구나 정말 그 일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말을 우선 매우 체계적인 말로 바꾸고 이것이 어떻게 생계부에서 구현될 것인가를 빨리빨리 그거는 대학들이 잘하고 있어요. 대학은 지금 이거보다 한 발 빠르게 새로 2024학년 요번부터 이제 뽑는 학생부 종합전 유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도 제가 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비처럼 딱딱 포괄적으로 나눠서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뽑겠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생계부를 만들어 가야죠. 대학에서 뽑겠다는 대로.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무슨 시한 아니긴 하지만 이제 거의 계속 확정이 되는 건데 매우 말들이 어렵습니다.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만들 건데 당장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고교학점제가 돼서 들어갔어요. 여기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내가 진로가 뭔지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거기서 내용을 어떻게 찾아야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지금 뭐 진로 선택 과목이 뭐 3개 과목 최고 맥심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지금 아직 일반 선택 과목 상대평가 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80% 그 진로 선택 과목 20%인데 20%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A, B, C.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뭘 들어야 될지 심지어는 서울대를 가겠다고 하는 이 학생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지. 그것이 지금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통용이 됐다고 해도 이것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융합선택 과목, 진로선택 과목이 더 많아져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국영수 사과가 81학점으로 낮아지면서 이런 과목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영수가 학력의 기초니까 국영수 과목이 낮아지니까 학력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쨌든 다 좋습니다. 초기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입학사관제에서 오기까지 15년, 16년이 걸려도 그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항공모함이거든요. 거기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싣고 가는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이 쉽게 그렇게 타협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화합이 되고 하진 않겠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죠. 근데 지금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진로조차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이런 것들에 대한 코디네이션은 확실히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거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찾아서 할 수 있게 확실히 선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번 겨울에 시간만 우영부영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고3 돼서 재수생이 됐을 때 그때 했을 거라고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에 해외고 학생들 또 일반고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내가 일반고를 다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겠다 그러면 그 전략적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학 가는 그 방법에 실패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무단히 지금 전략을 짜고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미래의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 교육은 언어, 소리, 데이터 소양 등의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총론 및 교과,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 생태, 민주시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사회 과목에 어떻게 융합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아이를 가치를 구현해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적어서 되는 거니까 이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나 AI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대를 가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가던 AI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정보교과 신설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신설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진로 활동 3개 영역으로 재구조화가 됐습니다. 봉사활동은 동아리 및 진로활동으로 통합됐어요. 여전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남아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까 아이비에서 했던 소통화 이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브먼트로 보여줘야 돼요. 아카데믹한 것을 무브먼트로 보여줘야 됩니다. 왜? 대학들에서 그런 관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을 뽑으니까. 첫 강의에서 제가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을 보여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정량평가하고 비교과 그 성적 학생부 종합전형 그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세션에 맞게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에 맞게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된 생기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등학생이 봐도 명확하게 읽힐 수 있는 성계부 이게 사실 잘된 생기부예요. 말들이 어렵고 많이 읽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뭐 함축적으로 문학작품처럼 써있는 생계부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생계부는 직관적으로 읽히고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생계부 그것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고 2학기 때까지 연결된 하나의 어떤 성장의 위계성이 입체적으로 떠오르는 눈앞에 이런 생계부가 좋고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때 그 문구를 우리가 적을 수 있잖아요. 2장 A4용지 3장에 적을 수 있잖아요. 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로드맵 잘 짜야 되고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 로드맵에 맞게 IB나 IB, AP나 AP 수업에 맞게 거기에 대한 한국의 고교학점제로 변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쓸 때 생활기록부 못지않게 대체서식에 잘 보여줄 수 있게 써야 돼요. 어떤 학부모님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쓸 때 생계부 대체서식에 들어간 내용을 외국인 선생님이 써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외국인 선생님이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써서 내야 돼요, 대학에. 그러니까 이 생계부 대체서식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려면 굉장히 다각적인 면에서 꼼꼼하게 잘 돼 있어야겠죠. 자, 안전교육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때요?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여태까지는 공통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됐고요. 2015년서부터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수업량 적정화, 한 학점 수업량 50분 기준 16회로 전환됐고 총 2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분의 수업량을 활용해서 미니 과목 개설할 수 있고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일반고가 자사고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량이 쉽게 바뀌겠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연수도 해야 되고 그런 거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8학점, 한국사 6학점, 과학 10학점, 교과목 재구조화, 그래서 공통과목 및 자기주도적인 진로 학업, 설계 다양한 선택 과목, 자기주도화적인 진로 학업 설계를 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이 구성됐는데 이걸 아이가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게 교육이고 중요한 거죠. 공통과목 유지, 일반 선택 과목 적정화를 통해 다양한 탐구 중심의 진로 및 융합. 마찬가지입니다. 진로가 돼 있어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과 간접 경험과 지적 경험을 통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 있어야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인 세관에서 특히나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과목을 통해서 적절하게 본인의 생계부의 내용, 컨텐츠의 내용을 입학사관관들과 대학에 잘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짧게나마 IBDP 과정하고 해서 비교를 좀 드려보았습니다. 눈에 좀 보이십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불평불만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수능만 보면 되는데 수능이 제일 공정한데 왜 이런 걸 하냐?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우리 아이는 수능하고 맞지 않아. 이 맞지 않는 아이를 억지로 여태까지 수능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 피눈물이 났어. 이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준비만 하면 등을 필 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과 행동입니다. 자, 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대학 가는 방법들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수능에 맞는 아이는 수능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진정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진정 했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권현 선생님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끊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지금 굉장히 등한시되고 있죠. 저도 말씀드렸어요. 창체 활동에 있던 프로젝트가 진로 선택 과목, 융합 과목으로 가는 거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창체 활동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이 개정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